안녕하세요. 심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테슬라에 투자하게 된 계기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미지들은 제가 테슬라를 투자하게 된 여러 이유들을 제공했던 유튜버 투자자 학교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제게 영향을 주었는지 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테슬라에 투자한 이유를 말하기 전에 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카이스트 학부를 졸업했고 현재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는데 어떤 환경에 있었고 어떤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부를 졸업했고 이때 원자력 에너지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재생에너지를 전반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간단히 내린 결론을 나누자면 메가트렌드는 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태양광, 풍력이 되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재생에너지 중 어떤 에너지를 중심적으로 사용하는가는 각 국가의 자연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풍력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나라들입니다. 덴마크가 대표적인 나라이죠. 수력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일단 물이 많이 흘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브라질이 있죠. 아마존 강에 흐르는 엄청난 물의 양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태양광은 크게 소규모, 대규모로 나뉘는데 소규모는 가정집 지붕 위에 패널을 깐다거나 각 건물 옥상에 패널을 까는 것이 있고 대규모는 말 그대로 안 쓰는 땅에 대량으로 태양광 패널을 까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의 경우 수력 발전이 가능한 곳은 대부분 이미 댐을 지어서 발전을 하고 있고 추가로 수력 발전을 늘리기는 어렵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덴마크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70%가 산인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나오는 대용량 태양광 발전을 하기도 어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경우 산업용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고 재생에너지의 가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ESS 연구가 활발하지만 삼면이 바다의 위로는 북한이 위치한 지정학적 요인으로 그리드를 다른 나라와 연결하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투자자로서 접근하자면 한전은 국가에서 전력 가격을 후려쳐서 한전에 투자할 수는 없었고 메가트렌드는 풍력과 태양광인데 태양광은 치킨 게임이 어떻게 정리될지 몰라서 기술 경쟁력을 갖춘 덴마크의 풍력 기업인 베스타스에 투자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베스타스는 정말 훌륭한 기업이긴 하지만 테슬라가 더 좋기에 나중에는 이제 베스타스에 투자했던 것을 테슬라로 갈아타긴 했습니다. 또 카이스트 포탈의 공지사항에 매달 런치톡이란 것이 듭니다. 점심시간에 훌륭한 창업가들을 초대해서 강의를 들려주고 샌드위치를 주는데요. 좀 비싼 샌드위치를 공짜로 줍니다. 어차피 점심도 먹어야 하고 강의도 재밌어서 자주 가면서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 M&A, IPO 등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알게 모르게 지식과 감이 쌓였던 것 같아요. 기업과정 또한 이제 기업과정진 수업을 들으면서 프로젝트로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만드는 것을 해야 했는데요. 이때 아프리카 TV에 BJ가 있듯이 어떤 사이트에 다양한 기자들이 마치 BJ처럼 기사를 작성하고 혼을 받거나 별풍선을 받거나 광고를 받는 것을 제안했다가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구글 뉴스를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끌어들일 것인가 초기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많이 까였는데요. 이때 수업을 듣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365 구독 경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보고 주식 투자를 이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키움증권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석사 과정에서 원자력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키는 연구를 하면서 파이토치, 매트랩, 텐서플로우, GPU 등 공부를 계속했었습니다. 이 공부가 나중에 자율주행 관련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줄은 당시에는 상상을 못했네요. 이제 전산과 가서 인공지능, 산업 및 스마트 에너지 수업을 들었는데 이때 카이스트랑 미국 데이턴 지역의 시간별 전력 소모량을 이용해서 LSTM이라는 시계열 인공신경망을 써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계를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ESS도 먼 미래라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소보다는 훨씬 가깝고 투자를 할 때는 미래 가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SDI가 있죠. 그래서 한때 삼성 SDI도 잠깐 투자를 했었죠. 물론 나중에 테슬라로 옮기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잠깐 수소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소 경제, 수소가 미래다. 현대차가 수소 기술을 앞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언론에서 많이 떠들어대길래 기획과에서 수소 수업을 들었습니다. 호기심으로 궁금해서 수강을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자주 이야기하셨던 것이 수소는 연구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도전하라. 굉장히 연구할 것이 많다. 수소가 미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대 연구원으로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기업이나 연구소에 취업하기도 좋고 논문 나오기도 좋고 과제도 나와서요. 이제 돈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먼 미래라는 뜻이지요. 이때 수업에서 정리된 것이 에너지 밀도 때문에 승용차는 전기차로 가고 대형 트럭, 선박, 비행기 등은 수소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가을 학기 때 수업을 듣고 아 그렇구나 했는데 2020년도 겨울쯤에 테슬라의 세미트럭 이제 그 세미트럭의 배터리 효율이 좋아진 것 플러스 자율주행 기술로 인해서 대형 트럭도 이제 전기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소는 머지않아서 사라지리라 생각되고 수소 선박, 수소 비행기 등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최소 10년 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20년에 굉장히 핫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니콜라라고 이제 제2의 테슬라라는 별명을 갖고 이제 수소경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잠시 푸드의 시총을 뛰어넘은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제 잠깐 들어갔다가 아 이거 기술과 세상을 너무 앞서간다는 느낌이 들었고 뭔가 쎄해서 투자를 그만두었습니다. 조금 손실을 보았지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소 수업을 듣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투자 이야기인데요. 예전부터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슈카월드라는 채널 영상을 보면서 투자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워낙 애널리스트들 자료 정리를 잘 해주시고 재밌게 썰을 잘 풀어주셔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공부를 쉽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20년도를 이 질병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코로나라고. 대학원을 다니던 중 갑자기 코로나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대령남이라는 채널을 구독하고 있었는데 여행 채널입니다. 이때 WHO랑 중국 정부랑 미국 정부가 이제 감기다, 안전하다 등등을 주장할 때 이분이 중국의 구글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두,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이제 중국 기사들과 영상을 전해주면서 이 질병이 정말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을 전해주어서 WHO 정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조금 일찍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줄 알고 돈을 뺐는데 WHO가 별거 아니라고 그리고 2020년 초에 주식시장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뜨면서 다시 주식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폭락하면서 돈을 다시 뺐었던 기억이 있네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덕분에 2019년 말에 주식을 시작한 것 치고는 대응을 잘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 내에서 MP1, MP2, MP3 등 다양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었는데 저는 공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금융은 잘 몰랐는데 김단태님이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셔서 매크로 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슈카월드도 도움이 되었고요. 또 김단태님은 투자자 리뷰를 하는데 이분 채널을 통해서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 론 바론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가 오렌 버핏, 핀터 린치 등 다양한 투자자들이 있는데 저랑은 투자 성향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론바런님이 저랑 투자 스타일도 맞고 제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코로나 때도 대응을 안 하는 오로지 펀더멘탈만 보는 초장기 투자를 하셨고 테슬라도 공매도를 치던 말던 주가가 기던 말던 초장기 투자를 하시는 모습이 제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시고 테크 기업 성장주 투자를 많이 하셔서 저랑 투자 스타일도 맞았습니다.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회전율이 연 10%가 안 되는 것은 저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멋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론바론 씨가 테슬라 투자를 그만둘 때까지 테슬라를 계속 매수하면서 장기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사실 아크가 굉장히 유명한데 아크는 샀다 팔았다 하는 액티브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저랑은 잘 안 맞고요. 물론 아크는 정말 멋진 투자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아크를 까는 것은 이제 절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 투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식 관련해서 유튜버들이 참 많은데 참 좋은 유튜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극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샀다 팔았다 조정이 오네 마네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유튜버들은 별로인 것 같고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유튜버들을 찾다가 이제 두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업로드 영상은 이제 가능한 최대한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자로서 롤모델이 있다면 론바론 씨가 제 롤모델인데요. 기업 분석 유튜버로서 롤모델이 있다면 올바른님이 제 롤모델입니다. 이제 일렉트로캠 이분은 테슬라 차량을 2대나 가지고 계시면서 리뷰를 계속 해주시고, 올바르님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매크로 경제, 태양광, 이향 등도 잘 다뤄주시는데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두 분의 영상을 구독하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테슬라와 다른 기업들 간의 기술 격차가 엄청나고 쉽게 좁힐 수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 점유율 1등에 베를린 공장이 지어지면 유럽도 1등을 할 것이고, 중국 시장에서도 1등이고, 또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마진율을 극대화하고 자율주행, 구독 경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배터리도 거의 1등이라고 할 수 있고, 주문받는 것부터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하는 과정을 주도하고 있고, 자동차 보험, 승차 공유인 로보택시, 충전소 사업, AS 사업, 솔라루프를 통한 전기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한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미국 기업이라 회계도 투명하고 수직 계열화를 통한 강력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고, 선점 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리스크를 몰빵하는 투자를 좋아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만약 테슬라가 없었다면 분산 투자를 했을 텐데, 분산 투자를 했을 때 다른 주식은 안 오르고 테슬라만 오르는 것을 보면서 초과 수익 알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테슬라 투자에 올인을 하였습니다. 현재도 올인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 펀더멘털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론바론 씨가 계속 주식을 들고 있는 한 계속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려고 합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영이었습니다.